유품 정리 전문가 김세별. (20대) 초반부터 장례 지도사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유품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 그런 내용의 의뢰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이런 직업도 세상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유품 정리를 시작하게 된 그는 고인들의 물건을 정리하며 다양한 죽음의 현장과 마주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마음도 참 아프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8년째 고인의 마지막 삶의 자취를 정리하면서 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남들은 혐오스럽다, 좀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유품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가족분들이 저희가 해줘야 될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고인의 삶을 정리하는 김세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유품 정리 전문가신데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주시나요? 무용고자의 경우 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네.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요. 네. 정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을 네. 위해서 그러네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를 지금 참 짧게 자르셨는데, 네. 그 하시는 일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하고도 이유가 있다고,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현장에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냄새가 머리에 배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품 정리를 하게 되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 바로 30초입니다. 30초라는 그 짧은 시간. 글쎄요, 짧을까요, 길까요? 오늘 그 강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고인의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요즘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홀로 살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장에 유품을 정리를 한다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지난 8년간 유품 정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해오면서 12년간 일을 했습니다. 나름 보람도 느끼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터넷 블로그에 일기 형식의 글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다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몸이 아프신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숨기고 아픈 걸 숨기시고 아버지께서 병간호를 직접 하셨는데 결국 병간호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직접 정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고, 그날 이후 유품 정리라는 일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품 정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이 알려지고 이 분야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유품 정리를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참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달라. 그런데 이 유품 정리는요, 마치 이사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쓰시던 생활용품서부터 크게는 가구나 벽지, 장판까지 모두 제거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웃분들은 참 싫어하십니다. 냄새난다, 재수없다, 차 빼라, 혐오스럽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 겨울이었는데요. 반지 앞방에서 50대 남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5일 만에 발견이 되고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면서 그분의 모든 유품을 정리를 해가는 도중에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손바닥만한 노트였죠. 열어보니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눈에 담기. 그런데요, 그분의 외동 따님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셨어요. 따님은 전혀 아버지가 간암이셨다는 사실을 모르셨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따님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 끝까지 숨기고 유학 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외로운 죽음 뒤에는 쓸쓸한 모습도 있습니다. 의뢰를 받고 유가족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귀금속이나 현금, 계약서 이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들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냉정하지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이유인즉 오랜 시간 방치된 유품들은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냄새도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러나 현장에 오셔서 돈부터 찾는 유가족분들을 보면 참 씁쓸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난다고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갔더니 직장인이었던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 후 한 달 만에 발견됐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모가 자식의 부패된 시신을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아버님의 의뢰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니 글쎄 아버님께서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힘들고 속만 상하지 왜 이렇게 하셨냐, 저희한테 맡기시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마지막 가는 길 내가 정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이 짐들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막막도 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해서 소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 말이 기억이 나고요. 부모님들의 사랑, 사실 자식들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에 삶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분의
그런 유품정리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아버님이셨는데 가난 말기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민간요법 등이며 전국의 산야초, 암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책들이 있었고 직접 산에서 채취를 해오신 상황버섯도 있었고요. 영지버섯, 그리고 수많은 약초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분의 이삿짐을 천국으로 보내드려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 자체를 모두 지우는 일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고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술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 얼굴이 보고 싶고 딸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리고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외로운 죽음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분들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의 유품에는 사진이나 쪽지,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나 위로가 아니라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합니다. 오늘 뭐 했냐? 식사는 하셨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30초도 걸리지 않는 이 안부 인사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제 아버지도 제 전화에 힘이 나셨겠죠.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요즘 어때? 잘 지내? 언제 한번 만나? 30초도 걸리지 않은 안부 전화일 겁니다. 전화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화가 그분들에게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1인 가구도 많아지고요. 또 그리고 또 세상 사는 게 더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인지 뉴스를 보면은 고독사에 관한 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세별 씨는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변화를 더 많이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유품 정리를 하던 초반에는 네. 노인 고독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와 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세별 씨는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은 꼭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요. 네. 그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이사를 보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하셨던 말씀, 오늘 강연 주제 30초. 여러분, 안부 인사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0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세별 씨였습니다.